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6회차 K리그 세리에 A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된 승무패 15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둘째 날 단통 승부를 봤던 경기들이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서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K리그에서 수원FC의 승리와 대구FC의 단통 승리 등 올킬을 기록을 했고, 둘째 날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무승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무패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들어옵니다. K리그와 세리에 A 조합이 들어왔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K리그 주중 경기와 세리에 A, 특히 세리에 A는 주중 경기에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 베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으로 구성을 했고,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저녁 6시 5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혼동이 없이 미리미리 픽을 구성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이 강원의 경우에는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에 한승규 선수에게 결승골을 헌납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 최근 6경기 무패 상승세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강원의 에이스 공격수 김대원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10경기 4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이어갔고, 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강원의 경우에는 한국영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데 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 선수와 김동현 선수의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홈 경기였습니다. 이번 광주전은 이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치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강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탄 이유가 김병수 감독이 원래는 병수볼이라고 해서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시즌 초반에 병수볼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최근에는 패스와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실리적인 축구로 전향을 하면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포항에게 우세한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앞섰고 유효 슈팅 면에서도 9대3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펠리페 선수의 슈팅을 포항의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슈퍼 세이브로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광주 쪽이 승리를 가져갔을 확률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광주는 지금 핵심 측면 자원인 엄원상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이찬동, 김종우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가 있고, 주전 골키퍼 윤보상 선수는 최근 경기 도중에 어깨 쪽에 부상 통증을 호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보상의 어깨 통증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강원과의 매치업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6경기 무패 행진이 지난 수원FC전에서 마감이 됐고, 광주 역시 최근에 2연승을 달리다가 2연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경기력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양팀 모두 중원에서의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되는 것이, 강원은 한국영의 대체자가 따로 없고 광주 또한 김원식의 대체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연이어 치르는 일정 속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중원에서 서로 힘겹게 맞닥뜨린다면 최전방 공격과 최후방 수비의 대결로 압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최근에 임채민을 필두로 한 3백 수비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직전 수원전에서 2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짠물 수비를 과시를 했습니다. 임채민이 힘이 있는 수비수이고, 임채민의 파트너 아슐마토프는 광주에서 펠리페와 한솥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펠리페의 상대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반대로 광주의 수비 역시 지금 알렉스와 이안도가 조합을 꾸리고 있는데, 이 중앙 수비 조합 역시 발이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의 빠른 김대원과 고무열, 황문기 같은 공격진을 막아내는데 최적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보여지고, 상대 전적 역사 속에서도 무승부가 나왔던 팽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포항과 수원FC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직전 광주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면에서 광주에게 밀렸지만 강현무 골키퍼의 선방쇼를 앞세워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타쉬 선수가 페널티킥골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 오른쪽 측면으로 나서고 있는 팔라시오스 선수가 올 시즌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섰는데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고, 또다시 포항이 왼쪽 측면인 송민규와 강상우 조합에게 의존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송민규와 강상우 선수 역시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광주전에서도 그러한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원에 포진한 신진호 선수는 대체 불가 자원으로서 체력 누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포항이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은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이 0승 4패인데 이 5년 전 맞대결 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의 경우에는 직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한승규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고, 이 라스 벨트비크 외국인 공격수가 모처럼 후반에 투입이 돼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동현 선수와 이영재 선수가 최전방과 중원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공격 짜임새가 한층 더 강화가 된 수원FC이고, 이 용병 무릴로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김승준 선수 역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원FC가 여러모로 공격 쪽에서 호재가 많은 것이 이번 포항전입니다. 이 베테랑 선수인 박주호 선수는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중앙수비 듀오인 박지수와 조유민 역시 합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상승세로 전환을 했지만 포항의 경우에는 직전 광주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핵심 미드필더 한승규와 이영재가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송민규, 강상우 왼쪽 측면에 의존을 하는데 지난 광주전에서는 송민규와 강상우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수원FC의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이 지금 베테랑 풀백 정동호가 버티고 있고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박주호가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송민규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이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용병들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타쉬 선수가 그래도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보면서 두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쉬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저분하게 싸워주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FC의 중앙수비 조합인 박지수와 조유민이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항의 경기를 보면 신진호 선수가 중원에서 빌드업과 패스를 담당을 하는데 이 신진호 선수의 대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승규, 이영재가 복귀한 수원FC 공격 2선 조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중앙수비 쪽에 약점이 있는 포항이 또다시 강현무 선수의 선방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수원FC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부상에서 돌아온 핵심 자원들을 앞세운다면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포항의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또다시 선방쇼를 보여준다면 최근에 수원FC의 양동현 선수가 슈팅은 많이 때리는데 0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 역시 특유의 골 결정력 부재가 드러나면서 포항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지난 FC서울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반에는 싱싱한 젊은 자원들로 선발 라인업을 꾸리고 후반전에 주축 선수들과 용병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하면서 승부를 본다면 포항 역시 송민규 등의 결정력을 앞세우면서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호전적인 성향상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헬라스 베로나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리아 A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등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3위 제노아가 승점 32점인데 그 아래로 보시면 스페치아가 32점으로 14위, 토리노가 30점으로 15위, 피오렌티나가 30점으로 16위, 베네벤토 역시 30점으로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등권인 18위 칼리아리와 19위 파르마, 20위 크로토네 역시 지금 잔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3위부터 20위에 속한 팀들은 사활을 걸고 승점 1점과 승점 3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승무패 16회차에서 해당 팀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베로나의 경우에는 최근 세리아 A 5경기에서 1승 4패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직전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것이 베로나인데 베로나의 특징으로는 탄탄한 수비력이 있습니다. 홈 경기를 기준으로 실점이 17골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4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헬라스입니다. 최근 세리아 A에서 6경기 1승 5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아무래도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9위이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경쟁이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강등 걱정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베로나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2승 2무 1패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경우에는 지금 16위라는 점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전 사스올로 원정에서도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로나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피오렌티나의 주포 블라우비치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소년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 리베리 선수 역시 출전한 3경기에서 1골 2도움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특징이 역습 패턴으로 6골이나 넣고 있어서 세리에 A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도 12골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강등권과 멀어진 베로나보다 피오렌티나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가 역습 패턴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베로나가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으로는 웬만하면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피오렌티나의 역습 강점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베로나는 홈 수비력이 막강한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블라우비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피오렌티나의 공격력으로 베로나의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베로나가 세트피스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살리거나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베로나가 홈경기 짠물 수비가 맞물린다면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업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것도 무승부 느낌이 나는 요소이고 다만 투포를 잡는다면 최근 주포 블라우비치의 골 감각이 괜찮은 피오렌티나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베테랑 리베리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피오렌티나가 강등권을 안정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욕이 반영이 된다면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베로나보다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픽으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과감하게 피오렌티나의 승리 사이드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울산과 전북의 경기인데 울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3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가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가 실종이 되고 있고 그나마 왼쪽 풀백 홍철은 서서히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병 공격수 힌터제어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이어갔고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시에 이동준과 김인성 측면 공격에 의존을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전방 김지현이 부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문제이고 조현우 골키퍼가 한일전 A매치를 다녀온 이후에 급격하게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3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5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현우 선수의 컨디션이 하루빨리 돌아와야겠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전북에게 너무나도 열세인 것이 울산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3패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우승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울산입니다. 반대로 전북의 경우에는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한교원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 일류첸코 선수 역시 한교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좋은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중원에서 효율적인 로테이션이 가능한 것이 김보경, 쿠니모토, 이승기, 최영준, 백승호, 류재문 같은 이 기량이 출중한 중원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보다도 선수층이 두꺼운 것이 전북입니다. K리그 10경기 무패 흐름 속에서 23골 최다 득점팀이고 공격력뿐만 아니라 실점 역시 7골밖에 없어서 수비력까지 탄탄한 것이 전북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대결은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극명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힌터제와 김지현이라는 공격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김인성과 이동준에게 의존을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최전방 일류첸코뿐만 아니라 이선의 한교원, 김보경, 이승기, 바로우, 쿠니모토 같이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공격뿐만 아니라 홍정호와 성범근을 축으로 한 수비력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울산에게 우위인 것이 전북입니다. 전북에 비해서 선수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울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울산이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조현우 골키퍼의 컨디션 난조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핵심 풀백 김태환과 홍철 역시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울산이 측면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도 두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울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성남과 인천의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전북 원정에서 0대1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중반까지 특유의 짠물 수비로 잘 버텼는데 막판 박용지 선수의 패스미스, 백패스미스 한 방으로 실점을 헌납을 했습니다. 전북에게 패하긴 했지만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0경기 5실점 K리그 최고 짠물 수비 실력이 뽀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성남이 고무적인 것이 핵심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비수 리차드 선수가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만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리그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10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20골이나 되는 최다 실점팀입니다.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빠르면 성남전에 출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무고사가 출전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미드필더 문지한 선수의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되고 시즌 초반에 반짝했던 아길라르와 네게바 역시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천이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오전 전패라는 점에서 최근에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남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매치업으로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성남이 전북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0대0 무승부를 거둘만 했던 수비 조직력을 뽐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뮬리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부족한 골 결정력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공수 모두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대대적으로 수비를 보강하긴 했지만 최다 실점팀이고 지금 원정에서 오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 최고 짠물 수비팀인 성남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가기엔 버거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시즌 초반에 반짝했던 아길라르와 네게바가 침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주포 무고사가 코로나에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아길라르와 네게바가 침묵을 한다면 또다시 인천 특유의 빈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격력으로는 지금 성남의 최고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업이고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성남이 인천보다도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 뮬리치의 꾸역골과 짠물 수비를 앞세워서 한 골차 특유의 신승을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직전 서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하면서 맹활약을 했고 에드가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맛보면서 부상 이후에 컨디션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이자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김진혁 선수 역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세징야, 에드가, 김진혁, 황금의 3중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비진에서도 홍정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3백 수비가 한층 더 탄탄해지면서 무실점 경기를 해냈습니다. 공수에서 완전체에 가까워진 대구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수원 삼성이 직전 경기에서 울산을 완파하고 왔더라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3승 3무 4패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대구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직전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3대0 깜짝 완승을 거뒀습니다. 22세 이하 카드인 강현묵과 정상빈이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슈퍼 캐리를 했고 토종 공격수 김건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 우려가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 역시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수원 삼성의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고무적인 것은 베테랑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한층 더 탄탄해진 3백 수비가 있습니다. 양현목 골키퍼가 최근에 수원 삼성의 주전 골키퍼로 나서고 있는데 노동건 골키퍼를 밀어낼 정도로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고승범 선수가 후반
네, 교체 투입이 돼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왼쪽 윙백 이기재 선수가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껏 날이 선 이기재의 왼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3백과 역습을 골자로 하는 비슷한 구석이 많은 팀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쉽사리 예측이 불가능한데 다만 역습 상황에서 공격적인 날카로움은 세징야를 보유한 대구가 좀 더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활동량과 역동성이 뛰어난 중원을 보유한 수원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3백 수비를 비롯해서 에드가, 김진혁이 제공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그리 좋지 못한 수원의 3백을 위협할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수원의 경우에는 최전방에 정상빈과 강현묵 같이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역습을 노릴 경우에는 대구가 중원이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고 3백 수비수들 역시 신장은 크지만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정상빈과 강현묵의 스피드를 막아내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창이 서로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 실점을 한 팀이 밸런스를 깨고 동점골을 노린다면 오히려 역습의 강점이 있는 두 팀이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한쪽으로 기우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인데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직전 인천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몰아치기에 능한 주민규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1등 공신이 됐고 류승우 선수 역시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공격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핵심 윙백인 안현범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제주가 자랑하는 양 날개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재와 안현범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제주이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승 3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제주입니다. 탄탄한 3백 수비와 중원 압박을 앞세워서 10경기 7실점,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2승 5무 3패로 서울과는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성용, 박주영, 고요한, 한찬희 같은 주요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서울입니다. 나상호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독박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원의 오스마르 선수 역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팔로세비치 선수 역시 포항에서의 활약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헐거운 중앙 수비까지 문제인 것이 서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성용, 박주영, 조용욱 같은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마탱이가 간 서울입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기성용, 나상호의 꾸역골로 버텨온 서울인데 기성용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나상호 선수까지 덩달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3선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긴 한데 체력적으로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팔로세비치 선수 역시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최전방까지 넘나들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을 하지 못하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의 경우에는 주포인 주민규가 제대로 살아난 시점에서 특유의 좌우 윙백 정우재, 안현법을 활용한 측면 공격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리백 수비와 조직적인 중원 압박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의 공격력과 조직력으로는 최소 실점 2등에 빛나는 제주의 탄탄한 3백 수비를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고 반대로 제주는 주민규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은 중원에서 오스마르 선수 혼자 수비적으로 제어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주의 이창민이 버티고 있는 역동적인 중원을 막아내기에는 체력적으로 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